안녕하십니까. 지진안전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법을 강의 드릴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강기병입니다. 본 강의 순서는 자체평가서 작성 기준, 그리고 인증심사 절차 및 기준, 그리고 자체평가서 작성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체평가서 작성 기준인데 저희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가 19년도 3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몇 차례 저희가 그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많이 드려서 이번 기술 강습회 때는 그 내용을 좀 생략을 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체평가서라는 거는 이제 내진 성능 평가, 그러니까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랑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현행 저희 국내 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내진 성능 평가는 가장 잘 아시는 게 시설물 안전법, 일명 시설물 안전법에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할 때 일단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거의 주 대상이 되겠죠.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내진 성능 평가를 한 차례 이상 실시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지진 화산 재해 대처법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그 공공 관리 주체 분들도 계시고 또 진단 관련해서 기술자 분들도 계시는데, 지진 대책법에서는 일단은 내진 보강 기본 계획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인증, 그러니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위해서 이제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이제 그 공공과 민간을 모두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증을 받게 되면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거를 일반 이제 국민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 명판을 발급해 드리고, 또 저희 행정안전부와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홍보를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할 때는 자체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를 입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서 지진안전시설물 자체평가서를 작성 요령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서는 내진 성능 평가자가 작성을 해야 되며, 그 해당 시설물의 완공 도면에 근거하여서 건축구조 기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오늘 강의 드리게 될 이제 그 내진 성능 평가 요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이 내진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면 및 계산서, 그리고 해석 파일, 해석 결과, 사진, 동영상 등이 첨부되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자가 이제 그 자체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지진대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자격자는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리고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법은, 일단 자체평가서는 내진 성능 평가 보고서와 구조 감리 보고서로 구분하여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작성하는 이제 순서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배포하고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내진 성능 평가 보고서는 이제 완공 도면에 근거해서 건축 구조 기준 및 저희 관리원 평가 요령에 따라서 내진 성능 평가한 결과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구조 감리 보고서는 내진 보강을 혹시 실시했을 경우 그 보강 요소가 시공 도면에 맞게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감리 업무의 전체적인 일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자체평가서 양식은 일단은 일반 사항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쪽은 작성자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해 있는 이제 회사, 그리고 성함,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기술사 날인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기술사 직인이죠. 그리고 내진 보강이 되어 있을 경우는 이제 일반공법인지 특수공법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건물의 개요 부분 같은 경우는 신청시설물의 내진 보강 요게 아니라 신청시설물의 기본 정보 및 운영 이력을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물의 생애 이력을 좀 확인을 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구조 형식 및 평가 수행, 제출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책임 기술자가 내진 성능 평가 때 이제 고려한 사항들 및 참고 자료를 이제 기재를 해주시는 거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제 적용한 내진 설계 기준이 이제 국내 이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과거의 기준으로 실시를 했는지, 아니면은 최신 현행 기준에 따라 했는지, 그리고 평가 요령도 이제 저희 관리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요령을 했는지, 아니면 그 밖에 해외 기준 등을 이용해서 했는지 같은 거를 체크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평가를 할 때는 확보된 시설 자료들이 이제 여기 확인을 해서 제출되었음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형식에서는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는 총 7가지의 인증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인증 항목이 이제 에 대해서 인증 기준에 준하는지 여부를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은 인증 기준 및 주요 검토사항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책임 기술자가 하셔야 되는 이제 자체평가 항목, 그리고 여기는 자체평가를 한 내용에 대한 결과 및 근거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제출 위치,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으면 보고서 어느 장, 아니면 부록 어디에, 아니면 해석 모델에 있으면 해석 모델 등으로 해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신청 시설물의 정보 및 평가 결과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이제 잘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증심사 절차 및 기준입니다. 인증심사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재까지는 지금 유일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신청인께서는 인증 신청서를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접수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인증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 심사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의 전문 기술자분들 5분을 이제 심의를 상정시켜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하게 되고요. 인증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런 양식의 인증 명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증 등급이 있는데요. 인증 등급은 이제 저희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이제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 등급이 차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진 등급이 어느 수준으로 만족하냐에 따라서 요 부분에 이제 인증 등급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특등급, 1등급, 2등급 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그 고시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지진 위험도 산정의 적정성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위치 및 지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지진 위험도를 산정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내진 목표 수립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대상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내진 성능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관련 기준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석 모델의 적절성인데, 해석 모델은 이제 대상 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부재를 모두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 시공 상태를 반영한 해석 모델로 해서 이제 꾸려져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해석 방법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작된 해석 모델을 가지고
동적 거동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적용해왔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수준 판정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석 모델을 적정한 동적 거동 반영할 수 있는 해석법에 따라서 이제 구조적 해석을 했을 때 해석 결과가 이제 관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 수준을 이제 상회하는지 부분을 이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로 시설물 상태의 건전성에서는 이제 이런 전산적 해석 이외에 저희가 이제 그 내진 성능 평가 수행자는 이제 외관 조사하고 그 시설물의 시공 상태 등을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사단도 현장 실사 시에 해당 시설물의 주요 용도와 시설물의 건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설물의 관리 및 시공 상태가 어느 정도 건전한지 여부를 또 이제 인증에 또 항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내진 보강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진 보강의 적정성도 함께 보도록 되어 있는데, 내진 보강의 적정성은 이따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가 뭐 보강 공법, 특수공법들이 이게 적절한 공법이냐 이런 거를 이렇게 논하는 그런 심사가 아니고요. 그 설계자가 퍼포먼스를 이제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이제 구현할 해당 시설물이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이 적절한 절차로 진행되어 있는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진 보강 공사 시공의 적정 여부 정도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인증심의위원회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이 이제 인증심사를 한 이후에 그 결과를 이제 5분의 이제 외부 전문가분들로부터 이제 검증을 받습니다. 이때 이 외부 전문가분들은 일단은 건축구조 기술사를 자격을 가지고 내진과 관련된 충분한 이제 경력과 그리고 충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를 끝으로 내년도 4월경에 이제 다시 한번 인증심의위원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제 구조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시고 내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엔지니어든지 이제 관련 학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그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관련 인증 기준이 그 행정안전부 고시되어 있는 사항만으로는 솔직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관리원 자체적으로 인증 기준의 세부 검토 사항들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작성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서를 저희 인증기관에 제출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내용 고지고대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은 가끔 가다가 엔지니어링적인 착오와 이제 기재 누락으로 인해서 불인증을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주요한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기술자 및 신청인에게 보완을 미리 요청을 해서 그 보완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때 이제 충분히 인증 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심의회의에 이제 상정을 합니다. 저희가 19년도부터 이제 21년까지 이제 그 보완 요청서 공문을 보낸 거를 좀 통계를 내봤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은 이제 증빙 자료가 미흡하고 미제출되어 있는 경우였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 보고서가 현행 기준상으로는 그 구성 및 체계가 명확하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 기술자가 어느 정도 이제 업무적 이제 뭐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그 해당 보고서를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보고서에 이제 좀 단순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증빙 자료들을 이렇게 좀 제출을 다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해석 모델 및 해석 방법의 보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드리고 있는 평가 요령에 준하지 않은 해석을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제공받아서 이제 보다가 확인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이제 다시 수정하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요. 뭐 항상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착오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심의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구조 요소 등 이제 그 현장 실사 결과를 해석 모델링에 이제 적정하게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는 그 일반 내진 설계와 달리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육안으로 시설물의 구조 상태 등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조적 체운벽 및 허리벽 등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부의 동적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은 구조 도면에 명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현장 실사 결과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현장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단순하게 이제 뭐 저희가 있는 부분 보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그 최대한 저희는 그러니까 신청이 나고 이제 책임 기술자 쪽에다가 이제 보완을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제공받아서 심의를 올리지만은 심의회의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이행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아주 큰 흠결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불인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불인증으로 처리가 되면은 이제 요거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당연히 신청인분한테도 해당 부분을 사전 고지를 드리고 또 보완 필요한 부분을 또 보완을 하실 수 있게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고시되어 있는 규칙상으로는 일단은 불인증을 받게 되면은 다시 재심사를 신청을 이제 해야지만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재심사는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기존 수수료의 50% 정도를 이제 납부를 하셔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저희 뭐 심의회의든지 아니면은 그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심사 결과에 오류가 확인됐을 경우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체평가서 작성 사례입니다. 조금 이제 자체평가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심사단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당 부분을 이렇게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하는지를 좀 이렇게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 공유를 드리면은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이 인증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인증을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다라는 또 일부의 그 지적사항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가장 최선의 정도, 가장 이 정도는 이제 준수되어야 된다는 수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인증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 5분이 참여하셔서 의결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심사 및 현장 실사의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 좀 파악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인증 절차 하나 뭐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인증심사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요 때는 이제 서류 심사를 할 거고요. 필요한 시점이 되면은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현장 종사는 항상 반드시 저희가 수행하는 부분이니까 해당 사업 진행하실 때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내용을 종합을 해서 보완 사항이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 공문으로 이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 기간이 걸릴 건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일정을 조절을 하고요. 보완이 완료가 되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그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회의에서 이제 인증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으로 되면은 저희가 인증 통보를 드리고 인증 명판 및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사항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작성자의 소속과 성함 그리고 기술사 날인이 표현 직인이 있어야 되고요. 뭐 내진 보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물의 주요 용도 같은 것도 이렇게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건축물 대장을 꼼꼼하게 안 보시고 기존 시설물을 이제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관리 주체도 해당 이제 이런 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정보 자료 제공을 할 때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한 건물은 신축된 이후에 한번 증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관리 주체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도면하고 구조 도면을 이렇게 제출을 할 때 신축 당시의 도면을 제출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당시 도면을 가지고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은 건물이 다른 거죠. 도면하고 저희 현장 실황하고. 그런 거는 사전에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현 시설물의 현황 및 규모, 증개축 사항 등을 확인을 해서 적절한 완공 도면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내진 성능 평가를 하실 때 그 건축 대장을 뽑아서 해당 시설물의 주요 용도하고 규모 그리고 이제 증개축 여부 등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서 혹시나 그 제공받은 자료가 현황 도면이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완공 도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 및 현장 실사를 통해서 건축물 생애 이력을 확인하고 가장 최근 완공 도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완공 도면은 증개축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도면으로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도면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도면 제작 과업도 좀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구조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구조 재료와 골조 형식을 썼는지 그리고 지진 저항 시스템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신공법이 적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 설계 기준이 KBC 2009부터 2016 그리고 19년도에 개정된 KDS 4117 이 중에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인데요.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보통은 이제 관련 요령으로 지침상에 이제 관련 요령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련 요령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책임 기술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신지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내진 성능 평가를 언제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관련 기준상으로는 이제 내진 성능 평가는 꼭 인증 신청 시점에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2년도에 인증 신청을 하셨는데 내진 성능 평가 결과는 뭐 18년도에 내진 성능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개축이든지 이렇게 이런 현황들만 좀 잘 확인을 해서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 자체평가서를 근거로 해서 인증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내진 성능 평가 보고서 및 뭐 해석 모델, 준공 도면 등을 이제 제출을 하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인증 이제 항목 중에 이제 1번인 지진 위험도 산정의 적정성 부분을 체킹을 할 때는 저희 관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지역 계수 설정 그리고 집안 등급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진 위험도 산정할 때 이제 기준에 이제 준해서 했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안 되고 항상 왼쪽으로 체킹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근거를 이제 기재를 할 때 지진구역은 뭐고 지진구역 계수는 이거 유유지방 가속도죠. 몇으로 썼고 또 집안 증폭 계수를 이제 고려하기 위한 집안 종류는 뭘로 했고 이 집안 종류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토층의 전단파 속도와 기반함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은 저희 관련 요령에서도 이런 테이블을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KDS 17 그러니까 그 내진 설계 일반 사항하고 KDS 41 17 그러니까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을 통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집안 분류를 건축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반함이 어디에 있고 각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가 몇인지 평균값이 몇인지에 따라서 S1부터 S6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본 예제에서는 이제 각 심도별로 전단파 속도를 이렇게 산출을 하죠. 근데 기반함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반함은 20m 초과 하지만 50m는 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집안조사 결과를 작성을 했고 토층의 전단파 속도는 481이니까 이제 여기 정도 되는데 이제 기반함 깊이가 이제 20m 초과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S4로 이렇게 적용을 한 거고 가급적이면은 저희는 이제 집안 조사를 하시는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집안 상태 물성치에 따라서 지진에 대한 위험도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나 해당 부분이 이제 집안 시출을 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관련 이제 그 인근 공사 할 때 이제 집안 조사를 한 보고서든지 아니면은 국토지반 그 DB 등을 그 참고를 해서 이제 좀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집안 조건을 선정을 해야지 이제 지진 위험도 산정이 이제 적절하게 됐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진 구역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제 저희 내진 설계 기준에 있는 지진 구역별 지역 계수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위험도 계수를 곱한 값을 유유지방 가속도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있는 국가 위험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2400년 위험 지도만 있는 게 아니라 1000년 위험 지도, 500년 위험 지도 등 다양한 이제 위험 지도가 있는데 그 위험 지도 상의 유유지방 가속도를 직접 구해 가지고 이제 대신에 여기에서 구한 값의 80% 이하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하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상을 쓰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이게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내진 목표 수립의 적정성입니다. 이 내진 목표 수립은 건축물의 중요도 및 내진 등급 설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내진 등급별로 지진 하중 및 성능 목표를 설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비구조 요소는 해당할 때 이제 비구조 요소 같은 경우는 평가 범위와 방법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 부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검은색 점 항목에서는 왼쪽 적용된 건축 구조 기준에 준하였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요거에 대한 관련된 정보는 일단은 해당 건물은 예제로 말씀드린 건물은 중요도 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중요도 1이면 내진 등급 1인데요.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해당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주용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층별 용도하고 면적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 뭐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면적만큼을 위험물 처리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내진 특등급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시설물, 이게 기존 시설물이다 보니까 현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주 일어나는 게 이제 뭐 그냥 뭐 주택이다, 뭐 주택 같은 경우는 1등급인가 상관없는데 그냥 업무용 시설물이면은 보통 중요도 2기 때문에 내진 2등급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뭐 일부 층에서 뭐 운동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 그 용도가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내진 1등급으로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건축물 대장과 현황을 좀 같이 확인을 해서 이제 그 해당 내용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진 1등급이면 저희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2400년에 대해서 붕괴 방지, 1400년에 대해서 인명보호, 그리고 1100년 재현 주기에서 기능 수행, 요 세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 다중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평가자는 1400년에 대해서 인명 안전, 2400년에 대해서 붕괴 방지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법적 기준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것만으로 최소 기준을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나 나는 이건 내진 2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인데 내진 성능 평가를 해보니까 여기에 준하는 성능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 부분에다가 내진 특등급의 수준의 성능 수준을 기재를 해주시면은 인증 명판은 내진 2등급이 아니라 내진 특등급으로 발급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 해석 모델의 적정성. 해석 모델의 적절성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진 성능 평가는 저희가 뭐 당연히 그 지금 요령에서는 전산 해석을 통해서 성능 수준을 결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건물을 동적 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도록 수치적인 이제 해석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 이게 기존 시설물이니까 재료 시험 등을 통해 재료 강도가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현장 설계 완공 도면하고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구조 해석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사항들도 보면은 이제 전산 해석을 위해 해석 프로그램이 이제 검증된 유효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완공 도면이 하고 현장 실사를 비교했을 때 해석 모델하고 나는 일치하게 모델링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조적 체온벽 등 이제 그 구조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구조 비구조재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해석 모델에 반영하였다. 만약에 갔는데 이제 조적 체온벽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잘 모르시고 그냥 모델링 하지 않았으면 그냥 요 뒤만 이렇게 보시고 여기를 체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검은색은 항상 왼쪽으로 체킹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만약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다시 문서를 수정해서 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선형 해석 시에는 1차 부재와 2차 부재를 이제 구분해서 횡력에 저항하는 1차 부재만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재, 2차 부재 구분하여 모델링 했다. 이것도 항상 이제 그냥 항상 왼쪽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효강성은 철근 콘크리트 관련해서 유효강성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련 규정 준용해서 평가했다. 건축물 간격 같은 경우는 EJ를 이야기하는 건데 현장 실사 시 건물 간격 확인하고 검토했다. 특히 이게 그 특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내진 조인트가 이제 설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EJ가 있으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분리 해석을 해서 각각 이제 구조적으로 독립거동하는 그 시설물을 분리해서 이렇게 성능 수준을 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당연히 둘 중에 가장 불리하게 나온 성능 수준을 해당 건물의 성능 수준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여튼 EJ가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고서 기존 시설물은 구조 해석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례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좀 한 8층 정도 되는 건물을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하고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합니다. 요 평면을 대칭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도면하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증개축이 일어났는데 모델링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또 체운벽 등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이제 반영을 뭐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 부분이 체킹된 게 사실이냐 부분을 이제 근거를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장 조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기존 시설물이기 때문인데 현장 조사를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콘크리트 압축 강도죠. 이제 뭐 철근 시편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고 보통은 거의 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이제 코어링 테스트를 하냐 아니면은 이제 슈미트 해머로 하냐 아니면 저희 등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설계 도서값이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항상 요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인지 이거를 좀 체크를 좀 해서 기재를 좀 보고서에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석 모델에 재료 강도 물성치를 어떻게 넣는지인데 저희 관련 요령에서는 이제 설계도서 방법을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쓸 수도 있고 현장 조사 또는 뭐 이런 내용이 다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이제 평가 요령에 기재되어 있는 건설 연도별 기본값을 좀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칭 강도와 평균 강도로 나눠서 이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해석 파일을 통해서 재료 물성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부분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설계도서 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한 사례인데 설계도서로 하실 경우는 그 설계도서 값이 이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설계도서에서 나온 이 값은 공칭 강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적절한 저희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개수를 곱해서 평균 강도를 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기대 강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현장 조사 값을 이제 물성치에 넣고 싶다고 하면은 그 값은 이제 FY가 아니라
현장 조사 강도는 이제 평균 강도로 사용을 하고, 재료 조사를 여러 개소로 하니까 표준 편차가 나오잖아요. 그 표준 편차 값을 뺀 값을 이제 공칭 강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이거를 좀 반대로 하시는 기술자분들이 가끔 있어서 저희가 뭐 여러 번 이렇게 보완을 좀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코어 테스트를 8봉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테스트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죠. 8봉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압축 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 강도의 평균값, 요 평균값은 기대 강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기대 강도 말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그 표준 편차 값을 공제한 값이 공칭 강도입니다. 만약에 요 변동계수라는 게 0.2를 초과할 수준으로 변동계수가 클 경우는 이 해당 강도를 75%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유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 코어 테스트 결과 설계 기준 강도를 상회했다 정도만 확인을 하고, 이제 재료 물성치는 그 설계 강도로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의 이제 유효 중량과 그렇게 이제 제작된 이제 해석 모델을 이제 고유치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 주기를 이제 산정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은 건물의 유효 중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좀 해당 건물 거는 아닌데 되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사실 확인도 명확하게 해주신 결과라서 제가 예시로 첨부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그 바닥 하중, 그러니까 완공도면하고 현 시설물의 사용 용도를 확인해서 바닥 하중을 결정을 하고, 또 이제 중량물 그러니까 중량물 설치 상태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좀 괜찮게 하셨던 예가 있었던 게, 그 해당 시설물이 옛날에는 아주 그 무거운 전산 장비들, 기계들이 각 층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무거운 이제 시스템을 쓸 일이 없어서 그 부분을 다 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정 하중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지금 현 기준에 부합하게 이제 바닥 하중, 그러니까 유효 중량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보강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옥상층에 보통 옛날에는 물탱크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사용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물탱크가. 그러면 이제 물탱크 사용이 이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물탱크의 바닥 그 활화중 기준이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을 좀 저감을 해서 유효 중량을 좀 낮추는 이제 기술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정답은 없지만은 항상 현 시설물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물이 사용될 용도에 맞춰서 유효 중량을 산출을 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자체 평가서에는 마지막 이렇게 총객값만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되시고, 요 관련된 자료는 보고서에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유치 해석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표기를 한 이유가 모두 해석을 했을 때 이제 그 질량 참여율이 각 방향별로 90차 모드가 90%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게 21차 모드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 고유치 해석을 할 때 이게 90이 안 되는 숫자만큼만 그 좀 이렇게 모드
해석수를 좀 디폴트 값을 잘못 넣으셔가지고 좀 잘려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90%가 참여되는 수준까지 이제 고유치 해석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21차 모두 그러니까 질량 참여 90%까지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한 게 확인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해석 방법의 적절성입니다. 평가 절차는 이제 저희가 관리원의 평가 요령에서는 선형, 정적, 동적 절차 그리고 비선형, 정적, 동적 절차를 이제 하도록 제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는 가장 많이 쓰시는 사례인 이제 비선형 정적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고차 모드 지배여가지고 선형 동적을 함께 하신 사례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그 고차 모드 지배 유무를 확인해서 이제 비선형 절차는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차 모드 지배는 각 층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90% 이상 질량 참여율이 되는 모드를 합산한 층 전단력 대비 이제 주 1차 모드의 층 전단력이 이제 한 130%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고차 모드로 판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고차 모드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느 한 개층이라도 고차 모드면 그 건물은 고차 모드 지배이기 때문에 원래는 비선형 정적 해석을 하지 말라고 ASC 41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 조항을 이제 선형 동적 해석을 병행해서 이제 함께 실시해서 그 중에 보수적인 값으로 성능 수준 결정하는 거는 이제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서 저희 관련 요령도 그거에 따라가고 있고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원래 비선형 정적 해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선형 동적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한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엔지니어링 이제 비용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비선형 정적 해석에다가 선형 동적 해석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형 동적 해석 시 이제 그 횡하 중의 수직 분포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량 참여율 합이 90% 이상이 되는 모드까지 모두 참여를 시켜서 이제 지진 응답을 이제 산정을 하여야 됩니다. 이제 그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 모달 컨비네이션 컨트롤을 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한 거를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21까지가 90% 질량 참여율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은 그거 이상인 29차 모드까지 이제 CQC 방법으로 모달 컨비네이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다축 가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선형 동적 해석 시 이제 다축 가진 효과를 이제 반영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우발 편심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동적 증폭 등을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이제 X축, Y축 모델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파일로 X, Y축을 다 이제 검증을 선형 해석 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64가지 하중 조합을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X축, Y축에 대해서 다축까지 우발 편심, 비틀림 모멘트 증폭까지 모두 고려한 하중 조합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선형 해석에서는 하중 조합으로 컨트롤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선형 동적 해석 시에는 이제 다축 가진 효과를 푸시오버 해석을 이제 몇 번 돌리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시는 거는 이제 정방향에 대해서 다 하시죠. 뭐 1400년에 대해서 이제 하고 2400년에 대해서도 정방향 하고 그리고 X축으로도 하고 Y축으로도 하고 당연히 요 성능 그래프는 동일한 그래프고 디맨드 값만 이제 1400년이냐 2400년이냐에 따라 변하죠. 근데 반대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잘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구차 설명을 드리면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교차해서, 그러니까 다축가진이라는 게 해당 시설물의 지진력이 꼭 좀 강성이 높은 이제 주축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입사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축가진을 검토하는 건데, 푸시오버는 특성상 이렇게 밀어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방향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돼요. 특히나 이제 해당 시설물이 평면 비정형성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지금 성능 곡선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 건물 같은 경우도 X축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요 정도에서 아주 미묘한 이제 성능 곡선의 차이가 있는데, Y축에 대해서는 완전 다릅니다. 정방향과 부방향으로 미는 성능 그래프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전혀 다른 건물처럼 해석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정방향만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그거는 이제 보완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다축가진 효과 고려를 위해서 푸시오버 해석을 할 때는 각 축별로 정방향, 부방향 해석을 해서 성능점의 하중 효과를 100대 3으로 조합해서 이렇게 최종 부재력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는 왜 넣냐면은, 저희가 기존 시설물이지만은 저희 현재까지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의 요구 사항은 현행 건축 구조,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계 스펙트럼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아놓고서 이렇게 평가를 했나를 이제 보는 거고요. 이때 이제 저희 관리원 요령에 좀 19년도 개정될 때 이제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아마 기술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기존에 없던 거라서 좀 생소하신 부분이 있는데, 해석 주기 결과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석 주기가 이제는 질량 참여율이 제일 높은 이제 해당 차 모드가 이제 해석 방향의 해석 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기 상한 값이라고 근사고요 주기의 주기 상한 개수를 곱한 값이 있는데, 저희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도 있고 저희 내진 성능 평가 요령에서도 해석 주기는 요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게 초과함으로써 이제 지진 하중이 저감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건데, 지금 뭐 시스템적으로 이제 고유치 해석한 이제 해석 주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자분들은 많이 처리를 하고 계시냐면은, 사례인데 설계 응답 스펙트럼, 그러니까 평가용 응답 스펙트럼을 이제 적용을 할 때 기존에 반영을 할 스펙트럼에다가 이제 주기값의 초과에 따라서 이제 나온 이제 스케일 팩터를 곱해서 이제 스케일 업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기 상한값으로 이제 나오는 SA 값, 그러니까 응답 값을요. 그러니까 주기 상한값은 지금 여기인데 해석 고유 주기가 여기가 나왔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SA 값, 이걸 SA1이라고 하면 요거를 해석 주기는 SA2라고 했을 때 SA1 하고 SA2를 나눈 값을 이제 스케일 팩터로 해서 응답 가속도를 이렇게 업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책임 기술자께서 좀 많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왜냐면 이게 가끔씩 이제 주기 상한값이 너무 낮게 나오면은, 해석 주기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면은 이게 스케일 팩터가
엄청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석 고유 주기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기 상하값을 초과할 때는 응답 가속도를 좀 보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선형 해석을 실시를 했을 때 모델링 변수가 적정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 뭐 보 같은 경우는 전단력에 대해서는 힘 지배, 그리고 휨 모멘트에 대해서는 변형 지배, 이런 내용들은 뭐 저희가 B만 모델로 평가 요령에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설계 계수, 그 허용 기준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좀 하나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유의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전단벽 부재에 대해서 이제 전단력을 변형 지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관리원 요령에서 보게 되면은 전단 지배형 벽체는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전단벽이면은 여기가 HW고 LW, 그래서 HW, LW에 대한 HW 값이 1.5보다 작아야지만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전단 지배형 벽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째 요거의 내력을 확인해서 그 이제 충격에 대한 내력값이 0.15 FCKAG보다 작아야지만 변형 지배로, 그러니까 좋게 봐주게끔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되는데, 이제 만약 이렇게 생긴 건물이면은 이게 이제 전단벽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게 HW고 이게 LW거든요. 근데 요거를 HW라고 이렇게 보시고서 평가를 좋게 이렇게 변형 지배로 이렇게 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저도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ASC 41에서 나타낸 반만 봤을 때는 요 값을 HW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지금 전단벽에 대해서 거의 전단력에 대해 변형 지배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성능 수준 판정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성능 수준 판정의 적정성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소 내진 성능 목표 만족 여부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내진 설계가 특히 안 돼 있는 건물은 기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뭐 보강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일단은 성능 수준 결정은 저희 관련 요령에서는 이제 중력 하중 분담률과 층간 변형각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그 해당 건물을 내가 1400년 재현 주기에 대해서 LS가 나왔고 2400년 재현 주기에서 CP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만족을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층간 변형각도 이제 허용 층간 변형각을 이제 넘어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 층간 변형각은 해당 구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허용 층간 변형각이 몇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째 요게 이제 각 최대 층간 변형각하고 이제 각 층이 모두 층간 변형각이 모두 만족을 해야죠. 오케이 됐을 때 이제 요거에 준하는 수준이 만족됐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19년도 요령부터 이제 들어온 부분은
이제 붕괴부재가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혹시나 이제 좀 그 전체 이제 성능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 수준의 일부 부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인방보든지 뭐 이런 부분에 붕괴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기술자가 좀 상세하게 판단을 좀 해주셔서 뭐 보강까지는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그 내용을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회의 때 적극적으로 소명을 드리면서 인증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붕괴 부재가 뭐 필로티의 기둥이든지 전이층 부재가 뭐 됐다 뭐 이런 거는 정말 큰 부분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뭐 좀 사소한 이제 구조재에서 이제 붕괴 성능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적정한 의견을 좀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만 좀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조적 체온벽 면의 안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조적 체온벽 등 이제 그 비구조 요소의 이제 내진 성능 만족 여부는 지금 아마 실무적으로 통상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데, 조적 체온벽의 면의 안전성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로상에 있는 이제 조적 체온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면의 안전성, 면의 전도 안전성을 검토를 해서 안전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초 안전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지금 개정된 요령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지지력을 꼭 뭐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제 집안 조사를 해서 이제 극한 지지력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설계 도서에 허용 지지력을 사용할 것인가. 설계 도서가 없는 경우는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서 이제 1.0 DL 그러니까 데드로드 곱하기 0.25 라이브로드로 기초 반력을 뽑아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설계 당시 활화 중이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1.0 데드로드에다가 1.0 라이브로드를 했을 때 중력 하중을 했을 때 생기는 기초 반력을 이제 지지력으로 산출할 건지로 이렇게 요 네 가지 수준으로 해서 지지력 산출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 말씀드린 부분부터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 해석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다축가진까지 다 고려된 하중 조합을 전부 다 봤을 때 이제 다중 성능 목표에 대한 중력 하중 분담률 80%와 환경 층간 변형과 만족, 그리고 붕괴 부재 발생 없음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비선형 정적 해석 결과일 경우는 이제 다중 성능 목표에 대한 성능점에서의 소성 힌지 분포, 그리고 중력 하중 분담률, 허용 층간 변형과 만족, 붕괴 부재 발생 없음을 이제 보시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층 변형과 같은 거는 이거는 뭐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표 양식인데, 이제 해석법을 뭘로 했고, 그리고 성능 목표가 뭔데 X축에 대해서 이제 중력 하중 분담과 층간 변형각이 모두 만족한다. 이때 이제 층간 변형각을 산출한 기준까지 좀 명시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다중 성능 목표에 대해서 이제 요런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 만족되어 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지력 산출은 저희가 이제 기초가 이제 안전성을 검토하는 이유가 이제 내진 설계가 특히 안 된 건물 같은 경우는 집안 침하든지 이제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 안전성 검토가 하고, 또 필요시에는 보강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럼 지지력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예 중에 지금 해당 책임 기술자는 설계 도서에 있는 허용 지지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설계도서가 다행히도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한 건데, 거기 설계도서에 허용 지지력이 있는데 요거에다가 세배값을 한 게 이제 기대 지지력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평가 요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세배값을 기대 지지력으로 해서 기초 분담 면적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안전성을, 그러니까 그 지진력이 작용했을 때의 요구값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설물 상태의 건전성입니다. 시설물 상태의 건전성 부분은 인증기관의 현증 실사 시 대상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시공 상태의 건정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이제 주요 구조부의 시공 상태가 이제 완공 도면에 준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법한 도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인허가청에 이제 신고되어 있는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증개축이든지 아니면 구조부의 해체 이런 게 있는지 여부를 이제 그 시설물 상태의 건전성 때 확인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평가상 항목도 시공 상태가 적법한 시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 그리고 유지관리 상태가 적절한지, 그리고 만약에 내진 성능 평가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실시하실 경우는 이제 진단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실 경우는 이제 상태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해당 시에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상태 평가를 하니까 이제 당연히 상태 평가는 외관 조사와 부재 규격 측정, 내구성 조사, 변이 변형 조사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A, B, C, D, E 해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B 등급 이렇게 그냥 저희가 이거는 아직 뭐 B 이상이어야 된다, C 이상이어야 된다, D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직은 지침상에는 없는데, 이제 기술자든지 아니면 심의자가 확인을 하기 이제 좀 용이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는 거를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큰 결함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없다라고,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대 결함 확인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중대 결함을 11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건축물에 해당될 법한 부분은 이제 시설물 기초 세굴, 그리고 건축물 기둥 보등, 내력벽의 내력 손실, 요 정도가 있겠는데요. 요게 있으면은 일단은 중대 결함은 진단이나 점검 시 발견되는 즉시 지자체장에게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중대 결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있다고 해도 조치가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제 진단 결과 등을 통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저희가 인증 단계로 들어왔을 때는 그 진단 시에 제시한 보수 보강이 이제 확인을 했는지, 요게 확인 불가라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진 보강의 적정성입니다. 내진 보강의 적정성은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댐퍼든지 면진 시스템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 훌륭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인증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 인증은 해당 시설물이 지진에 안전한지 여부만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이거 오해하시고 자기 이제 그 시스템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인증을 신청하신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도 설계 도서상에 이제 재료의 스펙이 이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수준 이상의 자재가 반입이 되어 있는지 그 감리 확인, 승인 여부 등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해당 내진 저항 요소가 이제 저희가 관련 자료 등을 봤을 때 시공 위치 및 규격이 이제 적정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증은 보통은 이제 그 내진 보강을 하고 계시는 그 단계에서 저희가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진 보강이 완료됐고 그 완료된 상태에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진 보강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적인 부분으로 좀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계 사양이 이제 내진 보강 제품이 설계 사양이 설계도서에 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부분인데 요거는 되게 그냥 좀 단순한 얘긴 한데 필로티 건축물에 이제 탄소 섬유 시트를 이렇게 보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느 스펙 이상의 자재를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내진 보강 설계 도서의 이제 내용이 충분한지 여부를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째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내진 보강 적용된 해석 모델링으로 해서 해석 파일로 저희가 제공을 받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이렇게 보강이 됨으로써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해석 방법을 할 때 이제 그냥 일반 시설물에 비해서 내진 보강이 됐으면은 그 내진 보강의 영향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 방법에 이제 적용을 했는지 방금 이렇게 탄소 섬유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강 전에는 이제 이걸 철근량으로 좀 해서 이렇게 좀 보강 성능을 이렇게 규정을 한 사례인데 꼭 이게 뭐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사례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부가 D10에 250 간격인데 이제 그 보강을 고강도 탄소 섬유 시트로 이제 두 겹 감싸기를 해서 이제 단부에 이제 그 철근량을 환산을 해서 이렇게 철근량으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연상 능력 증가 방향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백봉 커브를 이렇게 좀 개선해서 이렇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한 것을 사례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계도선에 스펙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면은 그 스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재료를 반입하는데 이제 공사 이제 감리가 그거를 적정하게 검수를 했는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강 재료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 구조감리 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제 시공 재료하고 설계 성능이 이제 이상의 재료를 사용했는지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자재 반입 검수 증빙 자료를 저희가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성능이 이제 확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원래 건설공사에서는 항상 이제 자재가 반입되려면은 설계 성능 수준 이상의 제품이라는 거를 감리한테 이제 검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지금 현행 이제 소규모 특히나 이런 건축물에 모두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라서 좀 요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앞으로도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인증에서는 특히나 이런 자료들이 좀 구성이 돼 있어야지 일단은 시공 부분까지 개런티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진 보강 시 보강 재료 설계 사항이 만족하는지를 구조감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공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계도서에 위치한 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 도면에는 이제 뭐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 상황이 이제 그거랑 이제 안 맞는 거죠. 예상한 거랑. 그래서 조금 이제 비켜서 엉뚱한 데에다가 내진 보강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현장 실사할 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이 되면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진 성능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공사 감리는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설계를 해주신 분이 공사 감리를 하셔서 적정한 시공 위치에 설치를 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완벽한 공사의 바람직한 이렇게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지금 현행 기준상으로도 지금 사진 대지를 통해서 내진 보강된 부분을 이제 작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설치 완공된 상태 등을 이제 다 동영상 또는 사진 등으로 이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제 구조 감리 보고서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설명드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자주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오실 수 있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자체평가서 작성 방법까지는 안 들어있지만 해당 제도 소개와 해당 제도의 유용성 같은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의무가 아직은 뭐 미미한 수준인데 저희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상 제가 강의 드릴 시간은 다 사용한 것 같아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